자, 문제 19번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역사인식에 따라 편찬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역사서 문제입니다. 역사서 문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역사서 문제를. 자, 하나하나 이제 그럼 사례를 보죠. 대저 옛 성인의 예약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을 가르쳤으며 괴력난시 쭉 되는데 포인트는 여러분들 여기다 두시면 좀 좋습니다.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하고 기이한 일을 연유하여 태어났다는 것을 어찌 괴이하다고 할 수 있느냐? 뭐 괴이한 일보다는 신이다.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한 책은 원간섭기 때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고려시대 원간섭기에 어떻게 보면 원의 간섭을 받으면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반일제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일제강점기나. 그럴 때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한 책들이 나옵니다. 민족적, 자주적 역사책. 대표적인 게 충렬왕 때 이련이라는 스님이 쓴 무슨 유사다? 삼국유사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바로 이 삼국유사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책이 바로 이 삼국유사예요. 이련의 삼국유사. 삼국에 대해서 쓴 책은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국사기가 좀 어떻게 보면 정사 위주의 책이라면 삼국유사에는 좀 이제 야사라든지 불교 관련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료는 삼국유사의 사료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원간섭기 때 이승유의 재앙운기란 책도 나옵니다. 그래서 민족적 자주적인 작품이죠. 민족적 자주적인 작품. 그럼 그 전에는 어떠한 작품이 있었냐? 고려 전기에는 문벌귀족 전성기 전기에 대표적이었던 게 어떠한 작품이 있냐?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삼국사기라는 책을 씁니다. 이거는 보수적인 유교사관이죠. 보수적 유교사관에 대해서 따라서 쓴 책이고 이 책들은 민족적 자주적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 하나 논다면 어쩌면 고려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대표적인 사건이 무신정변이죠. 그래서 1170년부터 1270년까지 100년 동안 무신들이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 무신정권 때 이규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규보가 고구려의 위대한 인물, 고구려를 세운 시조에 대해서 노래한 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규보의 동명왕편이죠. 한마디로 주몽을 동명성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몽에 대해서 노래한 동명왕편이 있죠. 그래서 고려의 역사책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쓰는 건 뭐냐?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서 전기에는 이때는 무슨 귀족이 전성기였냐? 문벌귀족이 전성기예요. 문벌귀족 전성기. 그래서 이 귀족들은 충분히 행복해. 더 이상 뭐 진취적인 거 바라지 않아.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보수적 유교사관으로 쓰여졌고 무신정변이 일어난 이후 무신정권 때 위대한 고구려의 시조에 대해서 노래한 동명왕편이 있었다. 이거는 이규보의 문집인 이규보 문집 전집이 있어요. 동국 이삼국집. 거기에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무신정권이 끝날 때 원간섭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때 원나라의 간섭이 있을 때 우리 민족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한 책 두 권. 대표적인 게 이련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재앙운기. 그 여기서 또 하나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 두 개가 잘 나와요. 왜 잘 나오냐? 물론 다 잘 나옵니다. 특히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현존하는 최고의 역사서이다. 기록상이 아니라 현존입니다. 현존. 최고의 역사서고. 그 다음에 이련의 삼국유사 어떠한 큰 의미가 있냐? 당연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단권을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최초의 책이 이련의 삼국유사입니다.
그리고 이승우의 제왕기는 또 어떠한 의미가 있냐? 단군에 대한 이야기 물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떤 얘기냐? 발해를 우리 역사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발해를 우리 역사로 기록한 최초의 책이 제왕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고려 후기가 되면 고려 후기, 이제 말기라고 볼 수 있죠. 고려 말기가 되면 이제 원간수에서 좀 벗어날 때 어떠한 책이 나오냐? 성리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리학의 유교 사안에 따라서 책이 하나 써지는데 이게 바로 뭐냐? 이재현의 사략입니다. 이건 성리학이 들어왔고 성리학적 유교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가 고려시대의 역사서이고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웬만한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겠다. 얘기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9번 이거는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건 삼국유사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럼 봅시다. 전통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했다.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게 성리학적 유교사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건 정통입니다. 그 현실보단 대의명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성리학적 유교사관이고 고려시대 여기에 관련된 책이라면 바로 이재현의 사략이라고 할 수 있죠. 고로 답이 될 수가 없죠. 삼국유사를 찾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되어 있다. 보수적 유교사관, 보수적 합리적 유교사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전체 작품인데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그럼 기전체가 뭡니까? 이 정도는 솔직히 문풀 드신 분은 알아야 돼요. 대개의 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써집니다. 그게 바로 편년체고 기전체는 역사를 기와 전으로 나눠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본기와 열전으로 나눠서 쓰는 게 바로 기전체고 그리고 김부시의 삼국사기는 기전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이 될 수 없죠. 우리 삼국유사를 찾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고구려 계승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했다. 이 얘기는 고구려를 세운 위대한 시조 동명성화에 대한 얘기를 쓰는 동명왕편이 되겠죠. 이규보. 자, 그리고 우리의 고유문화 전통을 중시했으며 우리의 설화, 야사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특히 단군신화를 수록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단군신화. 단군신화를 최초로 수록한 책.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게 이 이전까지 있을 수가 없어. 한마디로 단군신화는 이 이전까지 수록이 됐다 안 됐다. 안 돼 있어요. 그럼 삼국유사 이후부터죠. 단군신화를 수록했던 건 삼국유사죠. 자, 그리고 이련이 쓴 거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19번은 고려시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정도 필히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좀 약간 좀 어렵게 나왔지만 포인트 이 단군신화 하면 삼국유사 생각되고 그리고 어렵지 않게 답은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서 문제를 마치고 드디어 대망의 2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다음 정치관과 관련이 깊은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임금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산을 논정하는 데 있다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는 위로는 임금을 떠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린 것이다. 한마디로 임금과 모든 관리 사이, 백관 모든 관리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냐? 총재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얘기합니다. 재상 중심의 정치. 자, 재상 중심의 정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재상 중심의 정치는 어떠한 거냐? 이걸 가장 강조하신 분이 조선을 건국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던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도전이 조선건국전야체에서 강조한 게 바로 재산 중심 정치입니다. 한마디로 임금 물론 위대하다. 그렇지만 임금한테 모든 걸 맡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임금과 모든 관리 사이에 재상이 있어서 그 재상이 어느 정도 실권이 있어야지 나라가 잘 돌아간다. 이게 바로 재상 중심의 정치죠. 그래서 이 밑에도 써 있습니다. 임금의 자질에는 어리석음과 현명함이 있고 유약한 차이가 있으니 옳은 일은 아래고 옳지 않은 일은 막아서 임금으로 하여금 가장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총재, 재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정치관. 이 재상 중심의 정책은 자, 왕권을 강화하는 거다, 견제하는 거다. 왕권 강화가 아니에요. 왕권은 어떻게 보면 견제에 가깝죠. 왕권 견제. 한마디로 견제는 아니라도 왕권 강화는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왕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재상한테도 권력이 주어져야 된다. 이거를 명확히 기억하시고 보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6조 직계제의 시행. 자, 사관원의 독립, 의정부 서사제의 시행, 집현전의 설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의 핵심, 개념을 이해 못하면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6조 직계제, 사관원의 독립, 의정부 서사제, 집현전의 설치.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따지면 왕권 강하냐, 왕권 약하냐, 왕권 견제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죠. 6조 직계제는 왕권 강화 정책입니다. 고로 답이 될 수 없죠. 사관원을 독립시킨다.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해 볼게요. 의정부 서사제. 자, 요거에 바로 답입니다. 그리고 집현전의 설치. 이건 세종 때 설치한 국왕. 국왕이 어떻게 보면 학문연구기관이자 정책 담당 기관입니다. 고로 이거는 왕권을 견제하고다 왕권 강화에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관원의 독립. 이거를 답으로 쓰는 사람들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 6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자, 6조 직계제하고 의정부 서사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얘기냐? 자,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왕 바로 밑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삼정승. 어떻게 보면 재상들이 모여있는 의정부가 있죠. 그리고 이 의정부 산하에 6조가 있습니다. 2조, 호조, 예조, 형조, 병조 이런 6조가 모여있는 6조가 있죠. 자, 이 관계를 보시면 압니다. 6조 직계제는 뭐고 의정부 서사제는 뭐냐? 의정부 서사제는 뭐냐? 6조가 왕한테 직접 올리질 않아요. 6조가 먼저 어디에다 올린다? 의정부에 올리면, 의견을 올리면 그 의정부에서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누구한테 올린다? 왕에게 올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마디로 의정부를 통해서 왕한테 이야기가 올린다. 한마디로 의정부의 삼정승, 의정부를 존중한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 의정부 서사제가 돼요. 그런데 가끔가다 왕이 폭군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의정부랑 논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왕이 얘기한 것도 바로 6조로 안 가죠. 의정부 통해서 6조로 가는 게. 이게 바로 의정부 서사제예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폭군이 있어요. 그 폭군은 어떤 생각하냐? 내가 왜 저 의정부의 늙은이들하고 왜 의정부 늙은이를 통해서 6조로 내 명령이 가야 돼? 야, 웃기지 마.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바로 6조한테 명령을 내릴 거야. 그리고 6조, 니네들도
괜히 의정부에 먼저 얘기하지 마. 바로 누구한테 의견 올려? 왕한테 얘기해. 바로 의정부를 무시하고 왕과 육조와 직통하는 걸 뭐라 한다? 육조 직계제. 자, 그럼 이 둘 중에 왕권 강화는 어디에 해당한다? 육조 직계자 바로 왕권 강화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육조 직계제는 왕권 강화라서 당연히 답이 안 되고 의정부 서사제는 한마디로 왕이 물론 최고의 권력자지만 의정부의 정승들과 의논하는 그러한 정책.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관원의 독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 이걸 오답을 쓰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자, 3사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래서 이거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워요. 이 3사는 왕권을 강화한다, 왕권을 견제한다. 왕권 견제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그럼 당연히 이게 사관원의 독립도 답이 돼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디테일이 약한 거지. 한마디로 이 사관원의 독립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이제 3대 왕 태종 때 한 건데 이 사관원을 이런 대신들로부터 독립을 시켜요. 그리고 왕을 견제하기보다는 누구를 견제하냐? 대신들을 견제하게 합니다. 대신 견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은 분명히 왕권 견제 기관이다. 그렇지만 3대 태종 때 했던 사관원의 독립은 왕권 견제보다는 대신 견제에 더 힘을 실어줬다. 고로 이거는 왕권 견제 아니라 오히려 왕권 강화에 해당한다. 고로 답은 정확히 3번밖에 답이 될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 파악 잘 하셔야 돼요. 문제 파악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관원의 독립, 이게 이제 태종 때 사관원의 독립이 어떠한 좀 차이가 있나,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특히 육조직계자 의정부 서사제의 시행, 이것도 좀 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지편제 설치, 간혹가다 이거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세종이 어느 정도 학문적으로 교류하는 거 아니냐, 대신들과 얘기 나누는 거 아니냐. 그것보다는 국왕의 정책 연구 기관이에요. 그냥 국왕 직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왕권 강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솔직히 이거 다 몰라도 3번 의정부 서사제 쓰셔야죠. 한마디로 대신들과 한마디로 재상들과 왕이 어느 정도 뭐랄까 이야기를 나누고 그 재상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게 바로 의정부 서사제니까. 자, 그래서 20번까지 다 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자, 20번까지 문제 해설을 마쳤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평가한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이제 지문이 이게 좀 길지만 그렇게 긴 지문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있다가 할 지방직은 지문이 훨씬 길어요. 지문이 훨씬 길고 그리고 다소 생소한 지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간 배분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시간 배분에 약간 문제가 있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국가직 문제는 이 정도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15번 내외에 풀 수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국가직을 마치고 바로 이제 지방직을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